그렇죠. 한겨레 일면을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건데 네. 일면을 보여주세요. 일면 딱 보면 김건희 도이치 진술서 대부분 시효 지난 내용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제가 뭐 진행이시니까 네.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해 2월이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회의 나와가지고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질의답하는 형식의 질문서가 아니라 조사로 보기 힘들다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서면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면 조사 내용을 한겨레가 입수를 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봐서 보니까 이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그러니까 지난 대선 석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서면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자기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게 어떻게 서면 조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서면 조사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 진술서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김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더니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 데다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서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 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진술서를 서면 조사에 응해서 진술서를 내긴 했지만 네.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이제 와서는 처벌이 그치.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1차 작전 시기가 있고 2차 작전 시기가 있는데 1차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하고 2차 작전 시기만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데 1차 작전 시기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진술서만 가지고는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남은 결론은 뭡니까? 와서 조사해야지. 그렇죠.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이런 결론으로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권에서는 이미 다 받았고 다 했고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지. 특히 전 정권 탈탈 털었다론이 있어요. 한겨레 그 얘기를 제일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한겨레 사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 진술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정부 때 탈탈 털었다. 3개월 수사하다 윤 후보 확정 뒤 멈춰.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는 건데 예. 이 기사 내용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네. 거듭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근데 이건 법무부가 얘기한 거죠.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기는커녕 소환 조사하지도 못한 사건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얘기를 했고 이거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때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주장한 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하게 그쵸. 얘기했지. 지난 5월 달에 기자회견 할 때도 전 정권에서 뭐 탈탈 털었다 이 얘기에 준하는 그러한 논리로 방어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2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에서 봐라.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런 거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취재를 하고 따져보니까 이런 주장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에
최강욱 당시의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아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11월 달이 돼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로 재배당이 됐는데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건 초볼 수사에 불과했고 실제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거는 2021년 8월 달에 수사팀을 정비하고 난 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김건희 여사 쪽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네. 수사팀은 향후에 출석 조사를 전제로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석 조사를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질의서에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포괄적인 질문만 보낸 거고 그렇게 받은 답변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수쪽짜리 진술서였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앞서 이제 전해드린 그런 내용일 건데 그런데 수사팀은 이 진술서로도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2022년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사실 후순위 수사 대상이고 권오수 전 회장 수사를 우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범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권 전 회장을 구속한 게 2021년 11월이었고 그다음에 2차 작전 시기에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됐던 블랙펄 인베스트 네, 이름이 멋있어요.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아무개 대표와 이 기간 주가 조작 선수로 활약했던 김아무개 씨는 이 2021년 10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의 민아무개 이사는 미국으로 아예 도주를 했기 때문에 1년도 더 지난 2022년 12월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 2021년 10월에서 11월 달까지의 이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 전 회장의 구속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상태였는데 네. 그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구속될 무렵에는 이미 수사를 계속해서 결론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시점이 돼버렸다. 대통령 후보 선출 시기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는데 수사가 그 시기를 넘겨버린 거다. 그 이후에 김 여사 진술서가 제출이 된 거고 수사팀은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 거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3개월 남짓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거다. 그러면 2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실 등의 입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이제 한겨레의 결론인 것이죠. 네, 이게 정치권 주장을 일종의 이제 서사라고 보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근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소환 조사 한번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일종의 서사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를 시작했던 건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계속 해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